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계 지출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월 내시는 모기지 월 페이먼트에 대해서 지급을 지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매년 한 번씩 내는 재산세에 대해서 지급을 지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지급 지연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지급 지연 프로그램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지급 지연 프로그램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스킵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시간이 줄어서 인컴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난감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가계 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주택 소유자는 가계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을 통해 최대한 6개월까지 모기지 지불 연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 말하면 모기지 디퍼럴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하게 되면 모기지 지불 연기 프로그램,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기지 지불 연기 프로그램은 현재 신청받고 진행 중에 있는데 확산되는 팬데믹 비상 발동 가동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번 6월 30일까지로만 신청 가능하다라고 포스팅한 곳도 있습니다. 모기지 지불 연기는 은행과의 새로운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의 의미는 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내시는 모기지 지불을 일시 중지하는데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약이 끝나게 되면 모기지 상환액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원금 및 누적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을 재개하게 됩니다. 혹시 재산세 지불이 포함된 모기지 페이먼트 경우에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이 대납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불 연기 기간, 즉 한 6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간 7개월째 되는 때에 원금과 이자가 합산이 돼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지연 기간 이후에는 내셔야 될 월 페이먼트가 약간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은행에 문의한 결과 6개월의 지불 이연 기간이 끝나고 7개월부터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미지급되었던 원금과 이자가 7개월째의 대출 잔액에 합산이 돼서 다시 그 잔여 기간의 아모타이제이션 기간으로 균등 분할 상환을 재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연된 금액을 잔액에 합산한 후에 재상환하는 방법은 은행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이 계속되는 어느 시점에서라도 정기적인 모기지 월 불입금을 낼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불 시점이나 신용 등급을 잃기 전에 은행이나 모기지 담당자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이 없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고요. 전화나 방문하여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 몇 개 은행의 웹사이트 접속 방법을 아래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이 은행하고 계약한 모기지 텀과 조건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 은행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기지 페이먼트를 스킵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재산세를 지급 지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인데요. 요즘같이 은행 통장의 잔액이 줄어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입 지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지불 연기 프로그램은 본인 거주지에 대해서 재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하도록 도와주는 저이자의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자격 조건으로는 55세 이상이 되셔야 하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망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잃었고 현재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아닌 여자나 또는 남자, 장애가 있는 분들, 캐나다 시민권자나 또는 영주권자여야 되고요. 그 해당 부동산에 등록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주거용 주거주지여야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최소 1년 동안 BC주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등 연체가 없으셔야 되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에 열거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때 현재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재산세를 이미 지불하셨을 때에는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없고요. 지난 몇 년간의 재산세를 연체했을 때도 연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렌탈 목적의 투자용 부동산이나 계절성 휴양주택 등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시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전 연도에 연체 재산세와 미납 벌금 및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도, 만약에 2020년에 내야 될 재산세 세금은 납부하지 마시고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홈오너 그란트를 청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 등에 연락하시어 재산세 자동 이체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것을 취소하고 현재 연도 세금이 미납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한도와 같이 부동산의 담보 부채가 있는 경우에 세금 연기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이 대출 조건과 혹시 충돌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전에 대출 기관과도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과세 연도 중에 언제라도 미지급 재산세를 연기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신고서를 받은 후 재산세가 납부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 6월 말까지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산세 신고서를 받기 전에 일찍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가 나올 때까지는 신청서가 보류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마감일 이후, 그러니까 7월 초 이후에 늦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페널티 이자를 내셔야 하고 텍스 원금만 연기하게 됩니다. 보통 12월 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의 지불 연기 신청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신청서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에서는 재산세 마감일까지만 재산세 납부 지연 신청서 받을 수도 있으니 넉넉히 6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6월 말까지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밴쿠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텍스빌이 두 차례에 나눠서 나오게 되는데요. 2월에 내시는 것과 7월에 내시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재산세 납부서가 두 개로 나눠서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2월분 성급분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시고요. 7월 주세금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부분, 즉 절반만 연기하도록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2월에 내신 분들은 절반만 연기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 2월분을 연체하시고, 아니면 혹시 연체하신 분들은 페널티 5%를 지불하세요. 그리고 7월 주세금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2월분 세금과 7월분 세금 전 금액을 지불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에 2월에 내야 하는 선지급 세금 통지서에는 제로 잔액, 즉 잔액이 없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도, 내년에도 세금 유예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또다시 지불 연기하고 싶으시면 2월분 그리고 7월분 모두 불이익이 없이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이텍스 BC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이 웹사이트는 제가 화면이나 아래에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재산세 신고서가 필요하고요. 신넘버 필요하고요. 생년월일, 기타 정부에서 요구하면 증빙서류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를 연기하게 되면 이자 및 수수료가 있게 되는데요. 이자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는 재산세 만기일이나 세금 연기 신청 날짜 중에서 더 늦은 날짜부터 대출이자가 붙습니다. 청구되는 이율은 선택하신 세금 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이자율은 4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율은 2020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게 될 정규 프로그램은 1.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 동반 가족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3.95%의 이자가 붙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이자는 현재 2%를 넘지 않으며 복리가 아닌 단리로 부과됩니다. 아동 동반 가족 프로그램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가족으로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주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 지연 납부 신청 시에는 약간의 수수료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귤러 정기 프로그램의 이자 및 수수료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첫 번째 해에 3,000불의 재산세를 연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연기하는 금액이 3,000불이 되고요. 해당 연도에 원금 잔액은 3,000불이 됩니다. 이자는 연리로 1.95%가 되는데요. 이자가 58.5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첫 해에 60달러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합계액은 3,118.50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3,000불의 재산세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을 집을 지원하고 싶으면 원금 잔액은 6,000달러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자가 1.95%가 부과되어서 117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수수료가 10달러만 붙게 돼서 그 해 합계액은 3,127불이 됩니다. 그래서 2년 후 지연된 합계액은 원금 잔액이 6,000달러고요. 그 이자는 175.50달러가 되고 수수료는 70달러가 돼서 2년 후 합계액은 6,245.50달러가 됩니다. 집을 지연된 재산세의 상환은 이 전부 또는 일부를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을 판매하게 될 때는 변호사나 노터리 퍼블릭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이연한 대출 잔액 이것을 상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기지를 다시 받을 때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은행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세금 연기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재산세 지불 이연 계정이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산세 세금을 다시 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새롭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보는 2020년 4월 23일 현재 내용입니다. 주 정부나 각 시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화면에 알려드리는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